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토토 승무패 12회차에 들어온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와 스페인 라리가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승무패 11회차에서 1등 적중자가 20명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난 11회차 1번 경기가 적중 특례 처리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1등 적중자가 나왔는데 풋볼살롱은 멤버십 킹 등급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렸던 24,000원 추가 조합픽이 4등에 적중이 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승무패 12회차 같은 경우에는 EPL 라리가 조합으로 들어왔는데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회차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풋볼살롱이 전해드리는 현미경 분석, 경기력 분석 내용을 토대로 나만의 최종픽을 가져가셔야 고등수 적중에 가까워지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풋볼살롱이 제시하는 최종픽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풋볼살롱의 최종 선택이고 이 최종픽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분석 내용이기 때문에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나만의 조합픽을 만드시는 것이 고등수 적중에 가까워지시는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11.9배, 4.2배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이 어제 목요일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 회원분들에게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해서 공유를 드린 프로토 적중 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덜란드 FA컵, 프랑스 FA컵, 스페인 FA컵, 난해한 컵대회 경기들로 프로토를 구매를 해서 공유를 드렸고 11.9배, 4.2배 그리고 2.4배, 2.0배 주력 조합들이 싹쓸이 적중이 되면서 많은 풋볼살롱 구독자, 멤버십 킹 등급 회원분들이 수익을 가져가셨습니다. 최근에 풋볼살롱이 공유를 드리고 있는 프로토, 투폴 무자비 조합도 이렇게 11.1배, 9배 등 연속 적중이 되고 있고 풋볼살롱의 또 다른 트레이드 마크인 산모조합 33.2배도 최근에 적중이 됐기 때문에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이렇게 풋볼살롱이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는 양질의 프로토, 산모 2무 조합, 그리고 정배 주력 조합, 다 폴더 조합을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프로토 조합픽뿐만 아니라 풋볼살롱이 매회차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에서 전해드리는 축구토토 승무패 공통 최종픽보다 구매 금액과 폴더 수를 줄인 압축 추가 조합픽을 승무패에서도 드리기 때문에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승무패와 프로토에서 양질의 조합픽을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J리그 프로토 34.5배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 전용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는 JA 고수분께서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신 다음에 카페에 공유를 하신 다음에 적중이 된 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네이버 카페에서 JA 고수분들이 공유를 해주시는 양질의 프로토 승무패 조합픽도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2월달에 83.9배, 40.3배, 90배 등 굉장히 많은 고수분들의 공유픽이 적중이 됐고 탑승을 하셔서 많은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 회원분들이 수익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풋볼살롱의 조합픽과 분석 자료뿐만 아니라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 전용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는 제야의 고수분들이 공유를 해주시는 다양한 조합픽, 분석 자료까지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풋볼살롱이 적극 추천을 드리는 토토부장 채널에서는 농구와 야구 시즌의 농구 승호패, 야구 승일패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토토부장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시면 농구, 야구, 프로토, 양질의 조합픽까지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토토부장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양질의 농구, 야구 분석으로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무패 12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세비야 대 소시에다드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무패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픽으로는 무승부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쁘지 않은 분위기를 보여주다가 직전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 아쉽게 0대1로 패배를 당하면서 4경기 2승 2무 무패 행진을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소시에다드를 상대로는 5경기 2무 3패로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 소시에다드가 세비야의 천정 면모가 조금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주전 측면 공격수 오캄포스가 경고 누적 결장, 이 주전 미드필더 지브릴 소우 역시 경고 누적 결장, 그리고 측면 공격수 루케바키오와 라멜라가 최근에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세비야가 전력 누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세비야가 최근에 공격 쪽에서 이삭 로메로라는 젊은 공격수가 두각을 나타내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세비야는 로메로 선수의 발끝에 기대를 걸어봄직한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분위기가 좋지 못한데 이 주중에 마요르카와의 구강컵 4강 홈 경기에서도 승부차기 끝에 패배를 당하면서 이 체력은 체력대로 소진을 하고 이 구강컵도 결승 진출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하락세에 빠져 있습니다. 5경기 1승 4패 하락세에 빠져 있고, 무엇보다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도 주전 자원들이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케이스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경기 주전 미드필더인 미켈 메리노 선수를 비롯해서 이 주전 공격수 쿠보 다케우사 선수까지 모두 출전이 불발이 된다면 이 소시에다드가 세비야 원정에서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쿠보 선수 같은 경우에는 타박상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출전 가능성이 높겠지만 어쨌든 소시에다드 역시 핵심 자원들이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케이스가 많다는 점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격수 오야르사발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마요르카전에서 득점포를 가동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승부차기를 실축을 하면서 체면을 구긴 오야르사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경기 연속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다가 그래도 최근 3경기에서는 모두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어느 정도 공격력을 회복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시즌 초반에 보여줬었던 공격력이 확실히 죽어있는 소시에다드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맞대결을 보시면 세비야 쪽에서 퇴장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도 세비야가 2명이 퇴장이 나왔고, 지난 시즌에도 세비야에서 2명의 퇴장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 세비야 입장으로서는 이번 경기 퇴장 변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제가 심판을 찾아보니까 이번 경기 주심을 맡는 마테오 부스케츠 심판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라리가에서 레드카드가 6장으로 가장 많은 레드카드를 뽑고 있는 심판이고, 이 옐로카드 역시 굉장히 많이 꺼내는 심판이기 때문에 이 세비야가 홈에서 또다시 거친 경기로 나선다면 레드카드가 가장 많은 마테오 부스케츠 심판으로부터 레드카드를 받으면서 또다시 허무하게 패배를 하는 그림도 그려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소시에다드의 주전 자원들의 출전 여부 불투명, 그리고 세비야의 퇴장 변수까지 고려한다면 승무패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퇴장 변수도 없고 소시에다드가 주전 자원들 몇몇이 출전이 불발이 된다면 이 경기는 팽팽한 무승부 구미가 당기기 때문에 단통픽으로는 무승부만 추천을 드리면서 1번 경기는 승무패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브렌트포드 대 첼시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면서 브렌트포드 쪽 이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흐름이 좋지 못합니다. 3연패 수렁에 빠져 있는데 직전 웨스트햄 원정에서도 2대4로 패배를 당한 브렌트포드이고,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12경기 기준으로는 2승 10패 하락세에 빠져 있는 이 브렌트포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수비력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브렌트포드이고, 이 주전 중앙 수비수 핀록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 중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불안한 수비가 또다시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첼시 상대로는 2연승에 천정 면모가 있는 데다가 4경기 기준으로 3승 1무 무패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첼시만 만나면 굉장히 강했던 모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난 10월 첼시와의 1차전 맞대결에서도 첼시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뒀던 브랜트포드이기 때문에 이 브랜트포드도 쉽사리 패할 것 같지 않은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올 시즌 첼시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뒀을 때 득점을 기록을 했었던 브랜트포드의 공격수 은베우모 선수와 수비수 핀록 선수가 최근에 부상으로 빠져 있는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브랜트포드가 괜찮은 것은 공격 쪽에서 닐 무페이 선수가 9경기 6골, 징계에서 돌아온 아이반 토니 선수 역시 7경기에서 4골을 넣어주면서 확실히 최전방에서는 어느 정도 무게감을 되찾은 브랜트포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첼시 같은 경우에는 주중 리즈와의 FA컵 홈경기 3대2 극장골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 분위기가 나쁘지 않지만 이 주중에 FA컵을 치렀기 때문에 브랜트포드보다 체력적인 누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리그컵, FA컵을 주중에 치른 다음에 주말에 리그 경기 성적을 보면 4승 3패를 거두고 있는 첼시이기 때문에 확실히 주중에 리그컵이나 FA컵을 치른 이후에는 주말 리그 경기에서 경기력 기복을 어느 정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첼시가 최근에 브랜트포드만 만나면 작아졌던 모습이 있습니다. 최근에 브랜트포드 상대로 4경기에서 1무 3패 수렁에 빠져 있는 첼시인데 모두 첼시의 홈 경기에서 브랜트포드에게 패배를 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랜트포드 입장으로서도 자신들의 홈 경기에서는 이상하게 첼시를 상대로 승리가 없었고 첼시 원정에서 모두 3승을 거뒀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브랜트포드의 승리가 아니라 무승부로 픽을 선택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브랜트포드라는 팀은 원체 제공권과 세트피스 한 방이 강력한 팀이고 이 세트피스 기대 득점이 11.66골로 상당히 높은데 올 시즌 아쉬운 것이 이 브랜트포드가 세트피스 기대 득점 대비해서 실제 득점은 7골로 기대 득점 11.66골에 비해서는 확실히 적은 세트피스 득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 골 결정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모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습에 의한 실점이 많기 때문에 수비 뒷공간 역습에 의해서 서로 실점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브랜트포드가 역습에 의한 실점이 5골, 첼시가 4골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역습에 상당히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고 양팀 모두 역습 공격력이 나쁘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서로 역습에 의해서 실점을 하는 그림이 그려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첼시의 실점 지표 인데 첼시가 올 시즌 리그 원정 13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딱 2경기밖에 없었을 정도로 첼시 역시 올 시즌 브랜트포드 못지않게 수비력이 상당히 불안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첼시가 브랜트포드 원정에서 쉽사리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어려운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는 에버튼 대 웨스트햄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무승부로 빵꾸가 뚫릴 가능성도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자신의 최종픽이 무승부라고 하시는 분들은 소신껏 무승부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팀이 최근에 6경기 기준으로 3승 3패, 무승부가 없이 승패가 갈렸던 상성이 있고 10경기 기준으로도 5승 1무 4패로 무승부보다는 승패가 갈리고 있는 상성이 있습니다.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컵대회 포함해서 9경기 1승 6무 2패의 무자비 면모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프리미어리그 6경기에서 5무 1패로 무자비 면모가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경기는 무승부 빵꾸의 리스크가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제공권, 뚝배기가 가장 강력한 팀이고 세트피스 득점이 15골로 최다 득점 공동 2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트피스 한 방이 강력한 에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도 전통적으로 제공권과 세트피스 한 방이 좋은 팀인데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에버튼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확실히 세트피스와 제공권 지표 면에서 열세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상당히 좋지 못했는데 그래도 직전 브랜트포드와의 홈 경기에서 4대2 승리를 거두면서 이 무승 행진을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웨스트햄의 주포 공격수 보웬 선수가 브랜트포드 상대로 3골, 해트트릭을 기록을 하면서 골 감각을 되찾은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 무엇보다 웨스트햄의 주전 플레이메이커인 파케타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이 브랜트포드전에서 76분을 소화를 하면서 확실히 존재감을 과시를 했기 때문에 이 웨스트햄의 공격 원투펀치인 보웬과 파케타가 활약을 해준다면 이 웨스트햄 역시 충분히 에버튼 원정에서 승점을 따낼 저력이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웨스트햄이라는 팀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카운터 어택 역습에 의한 득점이 7골로 두 번째로 많은 역습 득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웨스트햄이라는 팀은 자신들이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기보다는 자신들이 점유율을 상대에게 내주고 선수비 후 역습을 펼쳤을 때 위력적인 역습이 나오면서 좋은 경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웨스트햄이 평균 점유율이 40.7%로 전체 16등으로 상당히 점유율이 낮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다만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웨스트햄보다도 평균 점유율이 낮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버튼의 평균 점유율이 38.6%, 전체 19등이기 때문에 40.7%를 가져가고 있는 웨스트햄보다도 오히려 에버튼이 점유율을 더 낮게 가져가는 것은 웨스트햄 입장으로서는 꽤나 껄끄러운 전술 상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양팀의 1차전 맞대결을 보시면 웨스트햄이 홈에서 점유율을 무려 64%나 가져가면서 에버튼 상대로 상당히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했지만 경기 결과는 오히려 에버튼이 1대 0으로 승리를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웨스트햄이 평균 점유율이 40%대인데 1차전 맞대결에서는 웨스트햄이 점유율을 64%나 가져가면서 본의 아니게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하면서 자신들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비 후 역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에버튼 상대로 오히려 0대1로 패배를 당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지난 시즌 통계인데 웨스트햄이 에버튼 상대로 승리를 거뒀을 때의 점유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웨스트햄이 점유율을 32%만 가져갔을 때 이 에버튼 상대로 승리를 거뒀었기 때문에 확실히 에버튼, 웨스트햄 양 팀 모두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는 팀이 역습 한 방이 살아나면서 좋은 경기를 펼치는 구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양 팀이 어떤 팀이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에버튼 역시 이번 경기 홈 경기라는 점에서 자신들의 평균 점유율보다 오히려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하는 구도가 형성이 된다면 반대로 웨스트햄도 자신들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역습이 살아날 수 있는 구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 경기는 경기 양상, 특히나 점유율적인 측면에서 어떤 팀이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3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고, 최근에 에버튼의 무자비 면모를 고려한다면 무승부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 무승부 빵꾸를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경기는 풀럼 대 브라이튼의 경기인데 풀럼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풀럼 같은 경우에는 직전 맨유 원정에서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풀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리그 홈 경기 7승 1무 5패를 달리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현재 홈발, 홈 어드밴티지를 가장 많이 받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최근에 브라이튼 상대로는 8경기 4승 4무 무패, 천정 면모까지 있는 풀럼이기 때문에 이 풀럼 특유의 홈발과 브라이튼 천정 면모까지 고려한다면 풀럼이 쉽게 패할 것 같지 않은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풀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브라이튼과의 1차전 맞대결에서 브라이튼 상대로 동점골 그리고 최고 평점을 기록했었던 핵심 수비형 미드필더 팔리냐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는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울버햄튼과의 FA컵 원정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하면서 이 체력적인 누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체력적인 누수와 더불어서 현재 부상 자원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측면 공격수인 미토마 카오루 선수가 장기 부상으로 이탈이 됐고, 최근에 핵심 공격수 주앙 페드로와 솔리 마치가 부상으로 지속적으로 결장 중인 브라이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중앙 미드필더 길모어 선수까지 퇴장 징계로 결장이 되는 브라이튼이기 때문에 이 체력 누수와 더불어서 전력 누수까지 심한 브라이튼이 풀럼 원정에서 굉장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 7경기에서는 1승 2무 4패로 원정에서 기복을 보이고 있는 이 브라이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풀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홈 어드밴티지가 가장 뛰어난 팀이기 때문에 홈발을 받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브라이튼 역시 홈발 랭킹이 4등이기 때문에 그만큼 원정에서는 기복이 상당히 심하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풀럼이 확실히 홈발을 받을 만한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브라이튼만 만나면 풀럼이 쉽게 패하지 않으면서 8경기 4승 4무 무패 천적 면모까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경기 천적 면모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 팀의 올 시즌 첫 맞대결이 경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브라이튼이 점유율을 71%나 가져가면서 기대 득점 역시 1.43 대 0.71로 훨씬 더 경기 내용적으로는 브라이튼이 우세한 면모를 보여줬었기 때문에 풀럼 역시 현재 핵심 수비형 미드필더 팔리냐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된다는 점에서 충분히 브라이튼도 승점을 따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를 추천드리면서 그래도 4번 경기는 풀럼의 체력적인 우위와 홈발 그리고 천적 면모 브라이튼의 핵심 자원 부상 여파까지 고려해서 4번 경기는 풀럼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뉴캐슬 대 울버햄튼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 픽으로는 뉴캐슬의 단통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블랙번과의 FA컵 승부차기 승리를 거두면서 이 체력 소모는 있었지만 어쨌든 승리를 기록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홈에서는 8승 2무 3패로 뉴캐슬 역시 홈발을 제대로 받는 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울버햄튼 상대로 승점을 노릴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울버햄튼과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4경기 기준으로 2승 2무 무패, 9경기 기준으로는 2승 6무 1패로 무승부가 상당히 많았던 상성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이변픽으로는 무승부 구미가 굉장히 당긴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뉴캐슬 역시 주전 공격수 칼럼 윌슨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 중인 데다가 이 측면 미드필더인 조엘링턴 역시 최근에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전력 누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연승의 상승세이고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팀들 중에 하나이지만 이번 경기 앞두고 핵심 공격수 황희찬 선수가 주중 FA컵 경기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출전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전 공격수인 마테우스 쿠냐까지 빠져있는 울버햄튼이라는 점에서 공격 원투펀치인 쿠냐와 황희찬이 모두 결장이 된다면 아무리 최근에 울버햄튼이 모든 대회 9승 2무 2패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격 원투펀치인 쿠냐와 황희찬이 동시에 결장이 된다면 뉴캐슬 원정에서 무승부가 한계치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풀럼 다음으로 홈 어드밴티지를 가장 많이 받는 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홈발을 받는다면 쉽게 패할 것 같지 않은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원체 전방 압박을 빡세게 가하는 팀이다 보니까 상대의 카운터 어택, 역습에 의한 실점으로 5골이나 실점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울버햄튼이라는 팀이 기본적으로 돌격 앞으로 역습 한 방이 상당히 날카로운
해온 팀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울버햄튼 상대로 역습으로 실점을 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울버햄튼의 역습 천병이라고 할 수 있는 쿠냐와 황희찬이 동시에 결장이 되는 울버햄튼이기 때문에 울버햄튼 역시 특유의 역습 위력이 떨어지게 된다면 이 뉴캐슬 원정에서 승리까지 노리기에는 버거운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승부 이변까지 바치면서 5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토트넘 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인데 토트넘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과감하게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직전 울버햄튼과의 홈 경기에서 1대2로 패배를 당하면서 상승세를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취소가 됐었기 때문에 이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2주 동안 충분히 휴식을 취했다는 점에서 체력적인 우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한 가지 걸리는 것은 핵심 측면 수비수 우도기와 페드로 포로가 최근에 부상으로 이탈이 된 토트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도기 선수는 훈련에 복귀한 모습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우도기는 출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이 포로 선수의 공백도 상당히 크게 느껴지고 있는 토트넘이기 때문에 이 토트넘의 측면 수비 쪽 부상 리스크가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크리스탈 팰리스 상대로는 최근에 4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는 토트넘이고 이 무엇보다 토트넘의 에이스 손흥민 선수가 크리스탈 팰리스 상대로 상당히 강한 모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크리스탈 팰리스 상대로 4경기에서 3골을 넣고 있는 손흥민 선수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커리어 통산 크리스탈 팰리스 상대로 15경기를 치렀는데 13승 2무 크리스탈 팰리스 상대로는 패한 적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크리스탈 팰리스 상대로 리그 15경기에서 8골 2도움 10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는 손흥민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손흥민 선수가 활약을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승무패에서 울버햄튼에게 덜미가 잡혔던 토트넘인데 당시에 제가 분석을 해드리면서 이 손흥민 선수가 유독 울버햄튼 상대로는 프리미어리그 커리어 통틀어서 한 골도 넣지 못해서 징크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크리스탈 팰리스 혹은 레스터 시티, 사우스햄튼처럼 자신이 강했던 팀을 상대로는 굉장히 담당 일진다운 면모를 보여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크리스탈 팰리스 킬러 면모가 있는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 충분히 활약을 해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크리스탈 팰리스라는 팀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카운터 어택 역습에 의한 실점이 7골로 가장 많은 역습 실점을 당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토트넘의 역습 한 방이 충분히 통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선수비 후 역습을 치는 팀이 아니라 자신들이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압박을 하면서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는 팀이기 때문에 역습 득점 자체는 많지 않지만 원체 손흥민이나 브레넌 존슨 같이 역습에 특화가 되어 있는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역습을 제대로 감행을 했을 때는 얼마든지 상대 수비 뒷공간을 효율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크리스탈 팰리스의 역습 수비 약점이 드러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 시즌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기대 실점이 10.11골로 전체 4번째로 높고 실제 세트피스 실점도 7골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토트넘이 세트피스 수비가 견고하지 않은 약점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트피스 득점이 딱 2골밖에 없어서 세트피스 득점력이 가장 저조한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트피스 기대 득점은 7.34골인데 그 기대 득점 7.44골에 비해서 현저히 적은 세트피스 득점 2골만 기록하고 있는 크리스탈 팰리스이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 수비에 약점이 있는 토트넘 입장으로서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세트피스 골 결정력이 떨어지는 것은 굉장히 호재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여러모로 토트넘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독식픽으로 크리스탈의 승리까지 투폴로
풋볼로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이 크리스탈 팰리스가 최근에 감독이 교체가 됐는데 글라스너 감독이 새롭게 부임한 이후에 직전 데뷔전에서 번리 상대로 3대 0으로 완승을 거두면서 글라스너 감독 교체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부상으로 빠져 있었던 핵심 공격 자원인 에제 선수가 이번 경기 복귀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이 크리스탈이 감독 교체빨 그리고 에제까지 복귀가 된다면 이 경기는 토트넘의 측면 수비 공백 리스크까지 고려해 본다면 이변의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게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독식 픽으로는 승패를 추천드리면서 6번 경기는 토트넘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부석 일부 마지막 경기는 7번 경기로 들어온 라요 대 카디스의 경기입니다. 저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분위기가 좋지 못한데 라리가 7경기에서 2무 5패 하락세에 빠져 있고 7경기 4골 빈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리가에서 26경기 22골을 넣으면서 최소 득점 2위 빈공을 보여주고 있고 마찬가지로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최소 득점 1등 26경기 17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라리가에서 가장 공격력이 떨어지는 양팀의 맞대결이라는 점에서 이 경기는 0대0 혹은 1대1 저득점 무승부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지난 9월 달에도 양팀이 0대0 무승부에 그쳤던 매치업이고 이 라요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홈 경기에서 1승 6무 5패로 홈에서 굉장히 저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알메리아 다음으로 떨어지는 홈 성적 19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라요가 딱히 홈발을 받는 팀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카디스 역시 원정에서는 0승 5무 8패로 1승도 없는 팀이기 때문에 카디스의 원정 기복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양팀 모두 득점에 실패를 하면서 0대0의 무승부가 또다시 재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라요가 올 시즌 무승부가 10번,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무승부가 12번으로 라리가에서 가장 많은 무승부를 캐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무승부 구미가 굉장히 당기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셀타비고와의 홈 경기에서 극장골을 넣으면서 2대2 무승부를 거뒀는데 이 베티스 출신의 공격수 후안미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이 후안미 선수가 최근에 중동에서 활약을 하다가 다시 카디스로 이적이 됐는데 어쨌든 후안미라는 클래스가 어느 정도 있는 공격 자원을 영입을 한 카디스이기 때문에 카디스 특유의 골 결정력 빈공을 어느 정도 메워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팀 모두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골 결정력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오픈 플레이 기대 득점 14.4골 대비 실제 득점이 9골로 가장 떨어지는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고 라요 같은 경우에도 오픈 플레이 기대 득점 19.27골 대비 실제 득점이 13골로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골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요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기대 득점 6.71골 대비 실제 세트피스 득점도 3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조한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는 라요이고 지금 보시는 것이 올 시즌 양팀의 1차전 맞대결 지표인데 점유율도 거의 대등하면서 기대 득점을 보시면 카디스의 기대 득점이 0.59골, 라요의 기대 득점이 0.26골로 기대 득점이 채 한 골이 되지 않는 양팀의 1차전 맞대결 0대0 무승부였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양팀의 떨어지는 골 결정력과 득점력을 고려한다면 이번 2차전 역시 저득점 무승부 구미가 가장 당기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팀 모두 역습 수비에 상당히 약점이 있는 팀인데 카디스 같은 경우가 카운터어택 역습에 의한 실점이 6골로 라리가에서 가장 많은 역습 실점을 당하고 있고 라요 역시 역습 실점이 4골로 세 번째로 많은 역습 실점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역습 수비가 약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디스가 역습에 의한 득점이 0골, 라요가 역습에 의한 득점이 한 골로 양팀 모두 역습 공격력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양팀 서로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역습 수비를 공략함에 있어서도 양팀 모두 최하위권의 역습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서로의 약점을 공략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1차전과 마찬가지로 저득점 양상의 무승부 구미가 당기지 않나 싶습니다.
7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7경기는 2부에서 다뤄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